성수는 인테리어로 예술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 성수동 개느끼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철학의 부재입니다. 오늘은 공간에 필요한 철학, 헤테로토피아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스튜디오 동킴에서 작업한 공간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금액을 포함한 실제 공사 사례가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제발 브랜딩 이악 물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로 예술하는 동킴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각성했습니다. 비판해야 할 것도 칭찬만 해왔습니다.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말해보겠습니다. 한국 인테리어 지겨워요. 아니 진짜로 느끼해요. 여기에 브랜딩까지 더해지면 더 느끼합니다. 특히 F&B 시장은 브랜딩에 이악 물고 하면 안 되는데요. 제 말은 미를 살린다고 덕지덕지 포스터를 붙인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브랜드의 로고,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브랜드의 결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트렌드 한 묶음 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유럽, 특히 서유럽에 비해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느끼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건 바로 유럽에서는 F&B 시장에서는 브랜딩을 덕지덕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수동은 F&B 말고도 특히 팝업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근데 수많은 팝업들이 휘발되고 사라지는 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팝업의 성격이 그렇다고 하지만요. 팝업들은 정말 소울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의 끝판왕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브랜드들은 왜 이렇게 휘발되고 많은 것에 관대할까요? 정말 쇼츠가 나오고 빠르게 바뀌어가는 트렌드 때문에 디자인을 이렇게 소비해도 된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브랜드들도 오래 지속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현상의 핵심을 예술성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예술 얘기를 하면 바로 과하다, 유난 떤다 말하죠. 하지만 예술은 느끼하거나 어이없는 게 아닙니다. 삶을 더 오래, 더 깊게 기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헤드웨이의 책에서도 말하듯 건물은 예술성이 담겨있을 때 비로소 오래 보존된다고 합니다. 오래 남기고 싶다면 결국 예술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F&B나 의류 분야를 보면 옆나라 일본처럼 헤리테이지를 축적하며 오래 지속하려는 브랜드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 브랜드들이 오래가는 이유는 공간을 잘 꾸며서가 아닙니다. 음식과 의류 그 자체에 이미 예술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트렌드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반대로 정체성도 철학도 지향점도 없을수록 인테리어 트렌드에만 과도하게 힘을 쏟습니다. 자신이 없으니 다른 요소로 시선을 끌려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방식 그만했으면 합니다. 휘발되는 공간 말고 남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당장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한 세기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그 방향으로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팔로우 해주세요. 자,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필요한 철학,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푸코가 문제 삼은 건 공간이 점점 규율과 효율로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사무실, 상업공간처럼 우리는 대부분 공간을 정해진 방식대로만 사용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 공간이 왜 이렇게 쓰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푸코의 논리를 보면 헤테로토피아가 사라진 세계에서는 모든 공간이 같은 의미만 반복하게 되고 사람은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꼭 한국 같지 않나요? 즉 헤테로토피아는 특이한 공간이 아니라 공간이 당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푸코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곳들은 시간을 앞으로만 밀어내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고 말을 줄이고 보고 있는 대상 앞에 서게 됩니다.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쓰이지 않은 생각을 굳이 꺼내어 읽게 만드는 거죠. 이 공간들은 시간을 진행시키지 않고 현재를 잠시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시간이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질서와 효율의 논리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그 파괴가 없다면 인간은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고 공간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 사라지면 도시는 효율만 남고 공간은 소비만 남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만 쫓게 되면 요즘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상업 공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트렌드 인테리어는 오래 남지 못할까? 트렌드는 항상 지금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시즌, 이번 유행, 지금 메타에 맞춘 시간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얇다는 것입니다. 트렌드 공간은 누구의 시간도 품지 않습니다. 머무를 힘도, 기억이 자리 잡을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비되고 같은 속도로 잊힙니다. 반대로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은 다릅니다. 과거의 기억이 스며들고 현재의 감각이 머물고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겹치고 멈추고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은 유행으로 설명되지 않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쉽게 낡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할 때 이 공간이 무엇을 파느냐보다는 이 공간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데려가야 하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 컨셉이 분명할수록 공간은 트렌드에 기대하지 않아도 오래 남습니다. 자, 이제 실제 동킴의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수의 아세누는 네이밍부터 브랜딩, 디자인까지 작업하고 큰다와의 협업으로 시공이 마무리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간의 컨셉은 각자의 위치에서 싸움을 이어가는 현대의 기사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세누는 그 싸움을 해결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계속 싸워도 된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름은 아세누, 포르투갈어로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뜻입니다. 큰 제스처가 아니라 말 대신 건네는 동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가장 빨리 소비되던 뉴휴 공간에 좌석이 아닌 아트 오브제를 놓음으로써 이곳을 잠시 시선을 멈추는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아트 오브제에서 나오는 연기는 현대인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해온 작은 움직임들을 시각화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움직임들은 항상 공간 안에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아래 스피커는 음악의 진동으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레이저 역시 음악에 맞춰 운동 에너지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운동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현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움직임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파동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공간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현대인들을 위한 응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세누는 식당이라는 기능을 유지한 채 정해진 소비 동선 안에 멈춤과 관찰의 지점으로 의도적으로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규범대로 소비만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잠시 다른 태도로 머무를 수 있게 만드는 헤테로토피아로 작동합니다. 마치 비스토라가 하나의 전시 공간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포트 스튜디오입니다. 동양적 이미지와 숭배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동양 인테리어에서 항상 나오는 직선과 원, 저는 원에 초점을 더 맞췄고 그렇게 원에서 구로, 구를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풀어갔습니다. 사실 이 구는 4차원의 시공간을 표현합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가 평평한 공간에 놓이면 그 주위에 휘어진 시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를 통해 영적인 공간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시공간을 만들어낸다고 상상했습니다. 사실 이 영감은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주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폰타나는 4차원의 문을 여는 행위를 평면의 뚫기와 배기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예술은 공간과 개념으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는 미적인 것만이 아닌 예술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간 자체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구조부터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 공간은 원래 덤웨이터가 있던 자리로 1층부터 4층까지 수직으로 뚫린 보이드 공간이었습니다. 이 수직 공간을 어떻게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지가 디자인의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결론은 층과 층을 이어주는 염주를 만들었습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사람과 음식을 이동시켰다면 4층부터 1층까지 늘어진 이 염주는 층과 층을 이어주는 이 건물의 시간 흐름을 하나로 묶는 오브제입니다. 즉 공간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왜 염주냐? 불교에서는 염주를 세는 행위를 기도라기보다는 집중과 명상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염 역시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염주는 시선을 위와 아래에 붙잡아 시간이 멈추는 헤테로토피아를 만듭니다. 저는 공간이 어떻게 사람마다 다른 세계가 되는지를 고민하고 경험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우연에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는 없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인테리어 아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를 디자인에서 멈추지 않고 예술로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적 언어가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브랜딩을 통해 결을 맞추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현대미술이 종종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로 거리감을 만드는 것처럼 공간 역시 설명되지 않으면 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적 개념을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브랜딩으로 한 번 더 다듬습니다. 그러니 브랜딩으로 트렌디하게 만든다는 것에 목숨 걸려고 하지 마세요. 트렌드에 초점에 맞춰지면 한철 장사를 하겠다는 마인드입니다. 로고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어떤 철학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목숨을 거세요. 그리고 공간은 영화처럼 음악이 가장 중요하니 멜론 탑덱 이런 거 틀지 마시고 고민 잘 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도 같이 작업을 하시면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고정 댓글에는 인테리어 브랜딩 그리고 시공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남겨드렸습니다. 공간과 브랜드를 예술로서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 링크를 통해 동킴을 찾아주세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인테리어로 예술할 수 있는 좋은 영감과 정보들로 찾아뵐 예정이니 팔로우 해주시고 영감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